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죠. 방탄소년단을 만났다고 하는데 일단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해브입니다. 저희가 이 먼 곳 파리에서 뜻깊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희는 이곳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곳 파리에서도 며칠 후에 저희의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곧 콘서트를 잡고 있잖아요. 네, 파리에서 일부러 지금 시간 내준 거죠. 여러분 이제 거기서 본 것 같아. 네. 정국이하고 진? 네. 오 진짜 보셨 그래. 진짜 어떤 게 뭐지? 그러면 이 기회를 통틀어 저희랑 셀카 한 번만 찍어주시면 나를 이런 내가 다 외우지를 못하고 두 사람하고 그 리더 우리 알렌 그렇게 감사합니다. 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 줄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받은 거 통까지 들고 왔는데 사인 한 번만 네임펜까지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셨는데 조광현 기자님, 저 장면 네. 뭐 시계를 들어보고 자랑도 하고 그래요. 사인도 받고 막 그랬었나 봐요, 어제. 네, 그 유명한 이니시계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 직접 받은 선물인데 이제 그것을 고스란히 상자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방탄소년단 팬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때가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난 게 아니고 구면이에요. 구면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받은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재차 사인을 받은 건데 예.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어쨌든 그 재밌는 것은요. 그 대통령께서 멤버들의 이름을 안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래요? 좀 헷갈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멤버 중에 정국 씨하고 지인 씨를 이제 기억하더라고요. 왜냐면 예능 프로그램 한 끼 줍쇼인가 뭐 그런 네. 거 보셨나 봐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제 예. 아 그때 나왔던 분들이죠 하고 아는 체를 먼저 해주셨고 또 알렘은 이미 알고 있다. 하면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면서 어쨌든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허 소장님, 이게 멤버들이 7명인가요? 그래가지고 네. 이름 외우기가 쉽지는 않은 건데 그만큼 뭐 방탄소년단이 유명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대통령이 관심이 있다고도 그렇죠. 볼 수도 있는 뭐 거고요. 세계적인 스타일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이잖아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마운 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배려하는 마음이라 일반적으로 소통을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런 소통을 잘한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뭔가 입증해 준 것 같아요. 이름을 사실 저도 못 외우겠거든요. 근데 예. 하나하나 저렇게 이름을 외우면서 또 아는 척까지 해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그럼요, 있다라고. 앞장서고 그죠. 민간 외교관이죠, 봐야겠죠. 정말. 네.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이고 아마 그 현장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네. 우리 대통령님의 어깨가 아마 싹 올라가셨을 겁니다. 근데 최 변호사님, 지금 정국 씨인데, 저 정국인데 이게 시계를 차고 왔다는 것도 센스가 좀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 네. BTS 같은 경우에도 이번이 사실은 이 한국이랑 프랑스 문화교류 행사예요. 한불 우정의 콘서트라고 해서 저 콘서트의 맨 마지막에 BTS가 나오는 거예요. 피나레를 네. 장식하는 거였는데 그때에도 원래는 이제 BTS가 중간에 이렇게 무용 안무를 하는데 안무를 그때그때마다 바꿔서 해요. 뭐 팬들한테 이렇게 뭐 하트를 보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저 때는 안 거죠. 문 대통령이 우리를 보러 왔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러 가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로 안무를 바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센스 있다 또 이런 칭찬도 받았거든요. 그만큼 저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날도 이제 김종숙 여사한테 받은 시계였어요. 근데 네. 그 시계를 통째로 가져가서 사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가 오늘 그러면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 이 시계를 가져가서 사인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게 BTS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유럽에서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그런 스케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때그때 맞춰서 자신들의 행동을 하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센스가 있다. 제가 최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게
허리를 숙여가지고 인사하는 네, 모습으로 맞아요. 그 안무를 바꿨다는. 네, 원래 저 안무가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왜 BTS가 인기가 있을까라는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 연구까지 해요? 연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BTS처럼 인기 있어질 수 있을까? 근데 그 인기 중에 하나가 맞춤형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팬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하고 센스 있는 부분들이 BTS에는 완벽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실 유엔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네.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소통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아는 예. 세계적인 스타 확실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 선생님 최연소 훈장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BTS가 뭐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겠죠 지금. 그렇죠. 방탄소년단이 역대 최연소로 자격이 문화훈장을 있겠죠. 받았는데 예. 그 방탄소년단은 화관 문화훈장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훈장을 받으면서 참 훈훈한 얘기이고 방탄소년단이 화관 문화훈장을 받았구나. 저 훈장 보세요. 다른 분들 배우 이순재 씨 같은 경우가 은관문화훈장이에요. 사실 배우 이순재 씨는 정말 오랫동안 배우로서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 많은 연기자들의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런 분이 받은 훈장.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호 증진의 외국인 포상으로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저런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받은 훈장인 화관 문화훈장을 받은 건데 문화훈장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훈훈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 때부터 이제 또 불거진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의 제2의 한류의 붐을 새로 일으키고 그런 방탄소년단인데 왜 그런 방탄소년단에게는 예를 들자면은 병역 특례가 없느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조 기자님, 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단순히 스포츠에만 법적으로 스포츠에만 국한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 제도가 그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와 그 클래식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인 유수의 경연대회에 입상을 하면 이제 그 자격을 줘요. 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스포츠타는 알고 계시다시피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 같은 월드컵 등등에서 국위 선양을 하면 입상을 하면 좋은 성적 거두면은 이 혜택을 주는데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방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빌보드 차트 200 차트에서 1위를 처음으로 기록한 세계적인 그룹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위 선양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지 않다 보니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에는 이제 커뮤니티 사이에서 방탄소년단 이 같은 어떤 특례 제도를 좀 도입을 하자 이런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형평성이거든. 병역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남자들에 있어가지고. 병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처럼 군대 병역 의무를 마치고 온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요. 어머니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식을 이 최전방에 보낸 어머니들한테 물어보고 어머니들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군대 갔다 온 드는데요. 사람 좀 여유로워지니까. 군대에서. 예, 대한민국에서 이병 문제, 병역 문제에 관련해서 아마 가장 민감한 거는 군대 가는 그 당사자 남성이 아니고요. 아들을 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참 언급하기가 쉽지 않은 그 어떤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